스케리튼. 오늘은 제 친구 마리가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무지개 먹방을 해볼게요. 맛있었다. 그럼 다음에는 대창 먹방으로 찾아뵐게요. 우와, 이게 말이라고? 마리 틱톡 구독자가 30만 명이래. 뭐? 30만? 얌전할 줄 알았는데 신기하다. 구독자 수가 떨어지고 있어. 어떤 먹방을 찍어야 하지? 그래, 이거야! 그 이후 마리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야, 안녕. 체리야. 마리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난 마리야. 마리는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이건 머리카락이 들어있잖아. 여기는 마리야. 엄마, 아빠. 의사 선생님, 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바로 라푼젤 증후군 때문이죠. 라푼젤 증후군은 스트레스 받은 환자들이 머리카락을 뽑아먹는 이식증입니다. 마리야, 대체 왜 그런 거니? 저도 관심을 받고 싶었어요. 바쁜 부모님에게 관심받지 못한 마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머리카락을 먹은 거였어요. 부모님께서 관심을 갖고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더 신경 써줄게. 이후 마리는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그렇게 마리는 라푼젤 증후군을 극복해 더 이상 머리카락을 먹지 않게 되었답니다. 머리카락을 먹는 희귀병이라니 정말 무섭네요. 부모님의 무관심은 아이에게 큰 마음의 병이 된다고요. 오늘은 근육을 키우려다 죽을 뻔했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20대 건강한 남성입니다. 근육질 몸이 좋아 평소에도 다양한 운동을 시도했습니다. 여친도 저의 근육을 좋아했죠. 자기 팔뚝 진짜 실하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야, 나 액션 영화 봤는데 크림슨 햄스터즈 근육 진짜 끝내주더라. 여친이 외국 배우 팔 근육에 빠져버린 겁니다. 팔뚝이 완전 내 얼굴만 했다니까? 와! 내심 근육 칭찬받는 걸 즐겼던 저는 배우보다 내 근육이 더 크지 않아? 자기도 좋긴 한데 배우한테 비빌 수 없지. 야, 언제나 내 근육이 최고라며! 저는 질투에 불탔습니다. 평소보다 더 격한 일정으로 운동했지만 생각만큼의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 팔에 기름 넣은 거 아니야? 맞네. 이 정도면 넣었지. 저기 팔에 기름을 넣었다고요? 아, 보디빌더들이 팔 근육 키우려고 몸에 기름을 넣었더라고요. 예? 기름을 넣으면 근육이 커진다고요? 이제 더 몸짱 되겠지? 저는 여친을 위해 기름을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자기야, 자기 근육이 더 커졌어. 그 배우보다 끝내주지? 여친은 제 근육을 보더니 엄청 좋아했죠. 그 후 배우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우린 닭살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친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근데 자기 갑자기 팔 근육이 왜 이렇게 커졌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래. 아니 운동한다고 일주일 만에 팔 근육이 이렇게 달라져? 차마 사실을 말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팔이 너무 아파! 기름을 넣은 팔이 끔찍하게 아파오는 겁니다. 자기야 괜찮아? 얼굴이 파래. 아니야, 괜찮아. 자기야. 저는 결국 쓰러져 버렸고 환자분, 왜 그러셨어요? 팔 전체의 근육이 엄청나게 손상되었어요. 팔을 절단해야 할지도 몰라요. 네? 그동안 넣은 기름 양이 6리터가 넘어서 부작용이 발생한 겁니다. 저는 양팔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절망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 절단하지 않을 방법 없을까요? 제발 우리 민수 좀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여친은 저를 위해 의사에게 사정사정했고 그 모습을 보고 전 마음을 굳게 먹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민수는 어떻게 됐나요? 환자분은 다행히 양팔은 모두 살렸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후유증으로 몸은 마르고 팔은 괴물같이 변해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민수, 너 바보야? 왜 그랬어? 미안해, 너가 좋아할 줄 알고. 뭐?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유리야, 나 보기 흉하지?
우리 이제 그만. 내가 김민수 데리고 살아야지 어쩌겠어. 뭐? 또 몸에 기름 넣으면 죽을 줄 알아? 유리야! 정신을 차린 저는 여친의 도움으로 재활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몸도 건강해지고 팔도 다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역시 세상엔 쉽게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러시아의 한 남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했습니다. 우리 모두 제대로 운동해서 건강해지자고요. 오늘은 전쟁터에서 총알을 맞고 임신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860년대 미국 남북전쟁 때 있었던 일이에요. 무슨 일이지? 낭군이 쳐들어왔다. 모두 피하세요. 환자분 이쪽이에요. 환자를 데리고 대피하세요. 여긴 제가 맡겠습니다. 네. 여긴 천국인가? 여긴 천국도 아니고 저는 악마도 아닙니다. 이것은 세인트루이스 병원이고 저는 외과 의사예요. 레슬리 씨는 총에 맞고 쓰러졌어요. 의사 선생님이셨군요. 저는 괜찮은 건가요? 기쁜 소식입니다. 총알은 무사히 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습니다. 임신이요? 저 모태솔로인데요. 연애는커녕 남자랑 손도 못 잡아봤단 말이에요. 처녀스테라도 했다는 건가요? 제가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그럼 이참에 솔로 탈출하시면 되겠네요. 뭐라는 거야? 애 아빠가 대체 누군데요? 여보, 여보? 에? 뭐야 저 오랑우탄은 설마 저 오랑우탄이 내 아이의 아빠? 이분이 레슬리 양이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 로버트 씨예요. 뭐라고요? 로버트 씨가 적을 가로막았을 때 총알이 고환을 관통했어요. 총알을 타고 날아온 정자가 레슬리 씨의 난자에 수정이 된 거죠. 유전자 검사 결과 또한 두 분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말도 안 돼요. 임신으로 모자라 저런 오랑우탄과 결혼해야 한다고요? 제가 그렇게 별로인가요? 싫어. 이건 지옥이야. 으잉. 삶은 원래 지옥이죠. 그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이겨내봐요. 하나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네, 저는 세인트 패트릭 교회의 목사랍니다. 목사님이요? 저도 거기 다니는데. 많이 힘드실 텐데 이 병원에서 푹 쉬다 퇴원하세요. 푹 쉬라뇨. 여기 입원비가 얼마나 비싼데. 이렇게 비싼 병원에 입원하다간 파산하고 말 거예요. 비용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병원은 저희 아버지 병원이거든요. 아버지 병원? 잘 보니까 이 사람 키도 크고 잘생긴 것 같아. 저 책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체리포터잖아. 혹시 체리포터 좋아하세요? 아, 체리포트와 십자가요? 제가 쓴 거예요. 체리포터 작가님 혹시 로버트 레드클리프 씨? 맞습니다. 제가 로버트 레드클리프입니다. 저 체리포터 팬이에요. 그럼 혹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당연히 체리죠. 체리가 처음 빗자루 대회에서 승리한 에피소드를 제일 좋아해요. 거기 비하인드가 하나 있는데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레슬리 씨, 갑작스럽겠지만 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뱃속의 아이는 기적의 아이입니다. 저희 둘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 와준 아이니까요. 저는 이게 신께서 주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좋아요. 저희 결혼해요. 저희 두 사람은 그 일을 계기로 결혼하게 됐고 태어난 아이는 총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저희 두 사람은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총알에 맞아 임신했다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운명적인 만남은 이렇게도 찾아오나 봐요. 오늘은 새언니의 거짓말 때문에 고민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저에겐 위로 오빠가 한 명이 있는데 오빠는 학창시절 게임도 안 하고 아이돌에도 관심 없고 오로지 공부만 했던 공부벌레였어요. 덕분에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를 졸업해 대학병원 의사가 되었죠. 그런 완벽한 오빠에게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여자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답답해하던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 결혼정보 회사에 등록하고 거기서 매칭해준 여자분을 만나게 됐죠. 저기 혹시 호구남 씨? 네. 안녕하세요. 김미영이라고 해요. 명품 가방과 명품 옷을 걸친 화려한 외모의 새언니를 보고 첫눈에 반한 오빠는 그날 바로 사귀게 됐답니다.
골프와 요가 등 취미에 아낌없이 투자하며 자기 관리를 하는 세연이를 보고 오빠는 우와, 멋지다. 라고 생각했대요. 게다가 전 제일 잘 나가 대학교를 졸업했고 지금은 5년째 외국계 기업을 다니고 있죠. 팀장이라 연봉만 3억 원 정도 받는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뭐 강남에 건물 여러 채 갖고 계세요. 세연이가 맘에 쏙 든 오빠는 사귄 지 한 달도 안 돼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 며칠 후 오빠 웬일이야? 동생아, 나 어떡하냐? 와이프가 나한테 거짓말했어. 뭐? 알고 보니 세연이의 화려한 모습은 전부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제일 잘 나가 대학이 아니라 제일 못 나가 대학을 나왔고 외국계 기업의 연봉 3억도 뻥이고 사실 무직이었대요. 세연이가 입던 옷도 다 빚내서 샀던 거였고 세연이 부모님도 다 돈 받고 연기한 연기자였죠. 게다가 세연이는 이미 2번이나 이혼 경력이 있는 이혼녀였다는데 나 그 여자랑 도저히 못 살겠어. 이미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어떡하니? 다행히 혼인신고 전이어서 오빠는 결혼을 취소했고 세연이한테서 도망칠 수 있었답니다. 호남씨! 결혼식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쓰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오늘은 데이트를 하다가 실명될 뻔한 남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나 왕자. 당년 28세. 일이면 일, 운동이면 운동, 얼굴이면 얼굴. 못하는 게 없는 핫한 인플루언서죠. 그런 제가 얼마 전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오늘 저희 자전거 동호회에 새로 오신다고 했던 나왕자 씨예요. 안녕하세요. 나왕자입니다. 잘 부탁드림. 정말요? 이럴 수가. 이런 근육쟁이들만 있는 곳에 한 떨기 작은 꽃이. 더워. 멋있어. 땀 흘리는 모습도 너무 예쁘다. 이름이 뭘까? 남자친구는 나왕자 씨, 갑자기 멈추시면 어떡해요? 부딪힐 뻔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눈에 날파리가 들어가서. 에? 아, 죄송해요. 많이 쳐다보시는 게 저희 집 콩이랑 닮아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제 이름은 한미모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나왕자 씨. 한미모 씨 이름도 어쩜. 나왕자 씨, 출발하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콩이. 네, 귀엽죠? 다시 봐도 나왕자 씨랑 똑같아. 네, 귀엽네요. 귀여워? 내가 귀엽나? 우와, 그런데 도시락은 직접 하신 건가요? 엄청 맛있어 보인다. 네, 요리를 좋아해서 드셔보실래요? 정말요? 그래도 돼요? 자, 여기 드세요. 너무 맛있다. 나왕자 씨는 요리도 진짜 잘하시네요. 여자친구분 너무 좋으시겠다. 여자친구라뇨. 저 지금 솔로예요. 혹시 한미모 씨는? 어머, 저도 솔로인데. 저 그러면 다음 주 주말에 같이 영화 보실래요?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썸을 타기 시작했죠. 미모 씨와 데이트하던 시간은 행복했지만 나왕자,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야. 미모 씨, 어머, 왕자 씨.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 앞이 안 보여. 왕자 씨? 왕자 씨! 아니, 이건? 여긴 어디죠?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수술이요? 대체 왕자 씨, 미모 씨? 왕자 씨 괜찮아요?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전 괜찮아요. 그나저나 대체 무슨 일이? 동양 안충입니다. 네? 초파리가 사람 눈에 알을 까서 생기는 기생충입니다. 하루만 더 늦었어도 실명하실 뻔했는데 다행이군요. 기생충? 그때인가봐. 난 왕자 씨가 귀여운 척하느라 눈을 비비는 줄 알았는데. 귀여운 척이요? 귀여운 척이 아니라 그냥 귀여운 건데. 이그 귀여워. 아, 그런데 공원에서 하려던 말이 뭔가요? 공원? 맞다! 미모 씨, 저랑 사귀어 주실래요? 네? 좋아요. 미모 씨,
아니 왕자 여보. 씨, 아니 자기. 그렇게 우리는 사귀게 되었고 전 동양안충 재발 방지를 위해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었답니다. 눈에 파리가 알을 깠다니 끔찍해. 제가 이래서 자전거를 안 탄다니까요. 오늘은 저희 반 친구 유리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게요. 유리는 저희 반에서 가장 보수적인 유교걸이었어요. 그래서 남녀가 함께 있는 것을 두고 보지 못했죠. 이게 뭐 하는 짓이오? 야, 내가 수찬이랑 손을 잡든 뽀뽀를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지우야, 나 무서웠죠잉.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도 모르? 아직 결혼도 안 한 남녀가 어떻게 손을 잡고 있을 수가 있소? 남사스럽게. 뭐? 남사스러워?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인 줄 알아? 자고로 남자는 학업에 중시하고 여자는 몸가짐에 중시해야지. 우리 할머니도 안 할 소리라고 있어, 이씨. 지우야, 네가 참아. 이런 유리의 보수적인 모습 때문에 친구들이 유리를 어려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 유리야, 너 배가 좀 나온 것 같아. 아, 요즘 약과를 많이 먹어서 배가 좀 나온 것 같소. 그런 것 치곤 배에만 살이 찐 것 같은데? 복부비만이 아닐런지. 여자는 몸가짐을 중요시해야 한다더니 뱃살이나 나오고. 몸가짐과 뱃살은 다른 것이오. 아, 싸우지 마 얘들아. 하지만 유리는 날이 갈수록 배만 점점 커져갔어요. 배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구려. 야, 성유리, 너 요즘 임신했단 소문이 돌더라? 뭐라?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 겐가? 우리 반에 너 임신한 거 모르는 애가 어딨어. 그치, 얘들아? 맞아. 저번에 나한텐 조신하게 다니라 그랬는데. 안전한 고양이가 먼저 부뚜막에 올라간다더니 그 고양이가 성유리였네. 난 임신 아닐세. 죽어도 그런 적 없어. 너희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몰아가지 마. 지우쳐자. 참나, 박지유 착한 척 오졌네. 그러다가 유리가 애 낳으면 네가 이름도 지어주겠다. 뭐야? 솔직히 박지유 너도 성유리한테 할 말 많잖아. 안 그래? 이건 다 내 업보인 것이오. 내가 너랑 같은 줄 알아? 따질 거면 팩트로만 따져야지. 뒤에서 도는 소문만 듣고 사실인 양 떠들어대는 게 어딨어?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 나가자 유리야. 지우쳐자. 어떡해? 애가 나오려나 봐. 빨리 119 불러. 유리야 정신 차려. 유리야. 내 아기. 깨어나셨군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네? 제 뱃속에 있던 아기는 괜찮소? 아이는 딸이요 아들이요? 뱃속에 있던 것은 딸도 아들도 아닌 바로 혹입니다. 혹이요? 난소에 생긴 혹이 점점 커져서 임신한 것처럼 배가 나온 거였죠. 혹은 무사히 제거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행일세.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유리는 수찬아. 지우야. 박지우, 섭외수찬. 자네들 남녀 7세 부동석이라지만 내 지우처자를 봐서 이번 한 번만 봐주도록 하겠네. 참나 고마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 더 이상 지우에게 잔소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유리의 오해가 무사히 풀려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소문 하나만 믿고 다른 사람을 오해한 적이 있나요? 선생님, 우리 애가 왜 이러는 겁니까? 아드님은 희귀병에 걸리셨습니다. 네? 오늘은 헌혈하러 갔다가 희귀병에 걸린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전 평범한 고등학교 남학생인데요. 평소 게임하는 걸 좋아해서 게임 충전도 많이 했는데 다 쓸어버려! 너도 쓸어버려 줄까, 아들? 넌 용돈 압수야. 3일 뒤면 길드전인데 캐시템을 사야 했던 저는 어떻게 할지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속보입니다. 병원에서 수혈할 수 있는 피가 모자라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저 사람들 어떡해. 그거다. 저는 얼핏 헌혈을 하면 상품을 준다는 걸 떠올렸고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같이 갔죠. 오, 김봉수 머리 굴렸는데. 남도 덥고 캐시도 충전하고 역시 난 천재야. 김봉수님. 네. 여기 누워있어. 네. 처음 하는 헌혈에 좀 긴장이 되었는데 그렇다니까. 남자애들 우글우글했어. 무슨 상 받으려나 보지. 간만에 좀 쉬나 했더니 아유 나 피 뽑아야 해. 끊어. 뭐야 아주 대놓고 뭐라 하네. 학생 주사 놓을 거니까 움직이지 마. 네.
다 됐으니까 끝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네. 좀 불친절하네. 아휴, 폰이나 해야지. 그렇게 헌혈을 하던 중, 왜 이러지? 헌혈은 원래 이런 건가? 주사 넣은 곳이 점점 아프더라고요. 아! 못 참겠어. 저기요. 네? 이것 좀 빼주세요. 너무 아파요. 엄살이 너무 심하네. 남자애가 돼서 그것도 못 참니? 제발 빼주세요. 참나. 기다려봐. 힉. 뭐야? 이게 왜? 무슨 일이에요? 아, 선배님, 그게... 주사를 여기 꽂으면 어떡해? 당장 구급차 불러. 결국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고 선생님, 우리 애가 왜 이러죠? 헌혈하려면 정맥에 주사를 넣어야 하는데 동맥에 넣어서 혈전이 발생했어요. 당장 수술하셔야 합니다. 네? 봉수야. 저는 결국 수술을 받았습니다. 봉수야. 아빠. 왜 그러니? 수술은 끝났지만 설상가상으로 혈전 후유증이 생겨 팔이나 손가락이 찌르듯 아픈 CRPS 증후군에 걸리고 말았죠.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웠고 너무 아파서 기절도 수없이 했습니다. 영영 나아지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몇 년 후 점점 후유증이 나아져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퇴원 축하한다, 아들. 저한테 주사를 놨던 간호사가 많이 미웠는데 일자리도 잘리고 자격정지를 먹었다고 하니 다행이었어요. 앞으로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캐나다에서 있던 한 여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봉수군의 말대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드름을 짜다가 실명될 뻔했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마 한가운데 여드름이 났잖아. 조인종이야 뭐야. 일단 학교에나 가야지. 좋은 아침. 남철이, 얼굴에 그거 뭐냐? 무슨 버뮤다 삼각지대도 아니고 여드름 위치 실화냐? 이건 또 언제 생긴 거야? 체리야, 자꾸 손으로 건드리면 안 돼. 김도연은 그렇다 쳐도 벨이 넘어져. 에이 몰라, 다 짜부릴 테다. 여드름을 함부로 짜면 안 돼. 이제 아무도 날 못 놀리겠지? 남철이, 저 독한 녀석. 그렇게 억지로 짜내면 안 되는데. 너희한테 놀림받느니 좀 아프고 마는 게 나아. 이상하게 평소보다 더 아프네. 너무 세게 짜냈나? 체리야, 체육 수업. 체리야, 너 얼굴이... 체육 수업 시작도 전인데 배구공에 맞은 것 같아. 베리야.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모르겠어. 얼굴이 점점 붓더니 이제 앞도 잘 안 보이고 숨도. 체리야! 야, 정신 차려! 체리야, 괜찮아? 야, 남철이. 얘들아. 선생님, 체리는 이제 앞을 볼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체리가 실명한 건 아니죠? 그건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실명했을지도. 나 이제 어떡해? 평생 앞을 못 보고 살지도 몰라. 체리 학생이 억지로 여드름을 짜는 바람에 상처에 난 염증이 얼굴 전체로 퍼진 겁니다. 붕대를 풀고 결과를 보도록 하죠. 조금만 더 늦었으면 체리 양의 눈이 완전히 실명될 뻔했습니다. 그래도 수술이 무사히 끝나서 다행입니다. 얘들아, 내 얼굴 괜찮아? 너는 지금 그게 문제냐? 실명되는 줄 알고 엄청 걱정했어. 미안하다, 남철이. 난 널 놀리기나 하고. 도연아, 미안하면 체리님 앞으로 나대지 않겠습니다요 라고 3번 복창해봐. 웃기지 마. 내가 그딴 말을 할 것 같아? 그 이후로 한동안 학교에 소문이 돌았는데 여기 여드름 났어. 짜버려야지. 안 돼, 세나야. 남체리처럼 응급실에 실려갈지도 몰라. 큰일 날 뻔했다. 여드름 짜는 걸 말려줘서 고마워, 미나야. 우리 사이에 뭘? 그래도 체리 덕에 친구들 얼굴에 흉은 안 지겠다. 대신에 남철이 이미지에 흉이 졌지만. 왜 일단 소문이 난 거냐고! 얼굴 대신 네 이미지에 여드름이 나면 어떡해! 여러분은 여드름을 억지로 짜지 않게 조심하세요.